네, 여기도 이슈 황종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네, 자 조금 더 적응이 됐겠죠? 자, 오늘 이슈는 어떤 걸까요? 네, 지난 15일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네, 네. 신청이 폭주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청이 아주 저조하다는 소식입니다. 오호. 예, 서민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는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실제로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 주택담보대출 뭐 금리 높은 건 7%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의 절반으로 깎아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예, 금융당국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를 적게는 23만 명, 많게는 35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실제로 주택금융공사 사전 안내 홈페이지에 34만 7천 명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 방문을 많이 했네. 예. 사실 저는 집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담보대출도 없는데요. 이게 뉴스 보고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전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정도였습니다. 궁금해서. 네네. 그런데 15일, 16일 양일간 신청 건수가 5,105건, 금액으로는 4,9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제 이걸 오부제로 지금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제 오부제 중에 이틀 신청한 것이 이 정도인데요. 네. 안심전환대출 총 공급 규모인 25조 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게 오브제를 하더라도 너무 좀 적은 건데 예상보다는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우선 신청 조건이 너무 좁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많은 비판인데요. 주택가격 평가액 기준 4억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4억이라는 게 시가입니까? 예. 시가로 이제 평가를 받은 금액이죠. 예. 네, 수도권에서는 사실 그런 집들이 거의 없잖아요. 수도권에 4억 미만 주택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네, 이제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이나 그런 것들밖에 없을 텐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대상이 되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며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한정해서 지금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그러니까 전환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좀 신청을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네, 서민들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주택 가격이 낮은 경우 많이 이용하시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 보금자리로는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보금자리론의 경우 통상 주택가격 6억 원,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고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도 주택가격 5억 원,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은 사람은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예 배제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애초에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안심전환 대출이 하도 금리가 오르니까 정부가 뭐라도 해야겠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알리바이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든가 내실 없는 쇼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정부 개선책이 있을까요? 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19일 이제 안심전환 대출 업무를 하는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했는데요. 예. 여기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라는 말 외에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또 홍보군요. 예. 네. 오히려 안심전환 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스스로 치켜 세웠는데요. 예. 이게 좀 아무리 자화자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조한 신청 건수로 드러난 이번 사업의 문제점을 가리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럼 금융당국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안심전환 대출을 보면서 오히려 정부가 가계대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만큼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을 내세울 수 있는 건가 조금 오히려 걱정이 더 됐습니다. 예. 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도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당분간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계대출 문제는 서민부터 중산층까지
민생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고통과 위험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좀 솔직하게 논의하고 담대한 지원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안심자는 대출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이제 저희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4억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해당 사항이 되는 주택이 수도권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라는 사실은 그 전망은 그때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 그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안심자는 대출로 갈아타지를 못한다? 예. 이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과문해서 그런지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거는? 예, 이제 뭐 주택금융공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주택금융 관련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대상자가 없는 분들에게만 대상이 없는 분들에게만 이거를 이제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갖더라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